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7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어메리커즈 AI 액션 플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계획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이닝 더 레이스거든요. 말 그대로 경주에서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취임 후 바로 1월 23일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바이든의 AI 정책들을 해로운 것이라고 하여 폐지해버리고 180일 이내에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 AI 액션 플랜인데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냉전 시대 우주 경쟁을 AI로 옮겨놓은 느낌이죠. 정확해요. 실제로 계획서에서도 이 경쟁을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 비유하고 있어요. 가장 큰 AI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 계획은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혁신 가속화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연방거래위원회가 시작했던 빅테크 조사들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편향 없는 AI 의무화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부가 앞으로 객관적이고 이념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AI 모델하고만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워크 AI를 거부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편향에는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기후변화 관련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은 인프라 구축이에요. 이게 정말 스케일이 큰데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시설 건설을 위해 환경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국가환경정책법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면제 조항을 신설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국제 외교 및 안보인데 여기서 핵심은 풀스택 수출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부터 AI 모델, 소프트웨어, 심지어 기술 표준까지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애플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통합해서 파는 것처럼 미국이 AI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면 동맹국들이 미국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미국의 AI 정책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AI 권리장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 중심에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죠. 1월 23일에 바이든의 A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180일 안에 새로운 액션 플랜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7월 23일에 이 계획이고요. 정말 180도 전환이었어요. 바이든은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하게였다면 트럼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빠르게 해요.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면 바이든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했다면 트럼프는 안전벨트를 풀고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중국과 비교해볼까요? 중국의 AI 전략도 흥미로운데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으로 시작해서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2025년 초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죠. 바로 딥식의 R1 모델이에요. 이게 서구 세계에 스푸트니크 쇼크와 같은 충격을 줬거든요. 미국 최고 수준의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맞아요. 이 딥시크 모멘트 이후로 중국의 전략도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은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최첨단 모델 개발 경쟁보다는 AI를 제조업, 의료, 농업 등 실물 경제 전반에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전략적 차이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은 돌파, 브레이크스루 전략이에요. 가장 뛰어난 AI 모델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반면 중국은 광범위한 브로드 전략으로 설령 벤치마크에서 1위를 못해도 실물 경제 융합으로 실질적 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포츠로 비유하면 미국은 단거리 경주에서 이기려 하고 중국은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인 거죠. 미국이 승자 독식을 노린다면 중국은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계획의 문제점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큰 문제는 속도를 위해 안전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나 공정성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까지 제거하고 있어요. 특히 편향 없는 AI라는 개념 자체가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의미의 중립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법 같은 핵심 환경 규제들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우회할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환경 파괴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거죠. 또 하나 큰 모순이 있어요. 국립과학재단 같은 공공연구기관에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예산은 삭감하고 정치적 개입은 늘리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일을 시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발목을 잡는 격이죠.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도 양날의 검이에요. 혁신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스코드가 공개된 모델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쉽게 재활용될 수 있거든요.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캠페인, 심지어 생화학 무기 개발에까지 악용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반도체 산업에 나타날 거예요. 미국의 대대적인 AI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이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죠. 하지만 달콤한 과실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미국의 풀스택 수출 전략의 핵심이 동맹국들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 구축 목표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2,400억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선도 모델의 95% 수준 성능을 갖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강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다 보면 결국 기술 종속에 덫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투트랙 전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해소하고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독자 AI 스택 구축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핵심 인사이트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AI가 이제 지정학과 에너지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AI 리더십은 더 이상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라와트 단위의 전력을 통제하는 문제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양분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풀스택 수출 전략은 명시적으로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구축해서 세계를 양분하려는 시도거든요. 각국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생태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점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규제가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규제 완화를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도한 규제를 가진 주에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고 동맹국에게 미국 표준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안전대 속도 논쟁이 미국에서는 끝났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게 속도를 선택했어요. 이는 안전과 위험 관리를 우선시하는 유럽연합의 접근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험은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계획은 혁신을 촉진하겠다면서 연구를 정치화하고 글로벌 지배를 추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신뢰를 구축하겠다면서 그 기반이 되는 윤리 프레임워크를 해체하는 심각한 내부 모순을 안고 있어요. 정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는 지정학적 도박이에요. 미국이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결국 내포된 심각한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속도와 안전, 혁신과 공정성, 글로벌 리더십과 보호무역주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죠.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기적 이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자립을 위해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꼭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투트랙 전략처럼 단기적 협력과 장기적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균형 감각을 가진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애들리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